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당대표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던 이해찬,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까지 이 두 분이 엄청난 망언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바깥 뒤집혔어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해찬 민주당 전 당대표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충청남도 아산 터미널 외등홀에서 그 당원 전국 순회 특강을 이 양반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양반이 특강을 하면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 거들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런 주제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이해찬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해찬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입만 발의, 포탄, 이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국 리트 저널이라고 있잖아요.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러시아 입장에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는 이해찬. 이런 분이 어떻게 그 윤정부 5년, 노무현 5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핵심 인물로 대한민국 그 운영에 가담을 했던 분인지 도대체가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자, 이런 짓을 윤석열 정부가 겁도 없이 하고 있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해찬 말, 내가요 총리할 때 거기 우크라이나에 공식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신내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더라. 주로 농사나 많이 짓고 땅은 아주 비옥하더라. 우리나라 물건을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사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거길 도와줘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느자없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런 느자없는 양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무분별하니까 외교도 안보도 걱정이 된다. 윤 정부 도대체가 정부 맡긴 게 큰일 났다. 개 소리를 합니다. 우리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줘왔자 우리가 얻을 게 없는데 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느냐. 정신 나간 짓거리 한다. 윤 정부가. 정신 나간 짓거리는 지금 이해찬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신을 알아? 대한민국 국민을 알아? 국가를 알아? 너만 잘 살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양반 또 뭐라고 주저리 터느냐면은, 국민의힘은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 민주당은 정치 명문가라니까. 민주당은 역사가 있어. 국민의힘 족보가 없어. 개족보야. 개. 이렇게, 야, 이 양반 이런 상태 정말 안 좋네.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땐 이 양반. 국민의힘은 똥 깨고 자기네 민주당은 족보가 있는 그런 당이래요. 그런 개래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말을 하네.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면서 시작한 당으로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진이 우리 당 대표실에 꽉 붙어 있는데 저쪽은 붙일 사진이 뭐가 있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사진을 붙일 수가 있나? 다 역적인데. 얘라 이 씨부랄탱이야. 이렇게 욕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말입니까? 이 양반이 정치하는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당의 고문을 맡고 있어요. 아주 몰락의 길로 가려고 그냥 난장을 때리는 난장을 때려. 아이 씨발 쓰리가 돈 없어 못 먹지만 말이지. 에이.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네. 그런 거 보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치 명문가라면서 우리가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겨. 지금 뭐 김남국이 송영길이 이성만이 윤관석인가 식인가 뭐 얘네들 그 저지르는 거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요. 이런 거 국민이 다 한 3개월 지나가면 싹 잃어버려. 왜? 국민은 뇌가 없어. 무뇌야. 이렇게 짓거리는 거지 이 인간이. 전에 당은 족보에 있는 개고, 국민의힘은 똥개다.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지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이해찬이 이 사람이 러시아가 힘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약소국을 침공하면서 국세 질서를 흔드는 것을 나는 몰라. 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 기억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윤 정부 때리고 국민의힘 때리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공격하는 겁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해찬 저 양반 미친 개네. 진네. 광견병 걸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그런 게 아니요.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침몰했어요. 중공군, 러시아군이 북한 저 패거리들 도와가지고 우리 정말 참 무수한 그 생명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이해찬이는 못 본 척 그냥 그것도 역사 뒤로 묻어버리겠다, 이런 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전 세계가 아주 수십 개국이 북한의 남침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왔어요. 그때 이해찬 저 양반 53년생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아이였을 때죠.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찬 말을 가만히 해석하자면 그래요.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준 수십국 나라가 겁도 없는 나라죠. 그쵸? 왜? 아니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해서 겁도 없이 도와준다. 겁도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누가? 민주당 3인 고문 이해찬 이 양반이. 아니 이해찬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석유 한 방 나지 않고 그 휘토유류도 없고 1인당 GNP 그 당시에 67달러 1953년 기준입니다. 이 수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연 인원 약 200만 명이 참전했어요. 약 14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이해찬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센 강대국에 저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면 큰일 난다. 거기 왜 도와주니? 우리가 받을 것도 없는데 이런 개수작을 떱니다. 올해가 6.25 70주년이죠. 70주년. 자, 이제 지금이 5월 말쯤 돼가니까 6월 지나서 7월 달에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은 22개 UN 참전국이 동참하고 그분들 전부 다 와서 거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가 이거 찬물을 끼얹어요. 기념식에 찾을 6.25 참전 용사들, 전 세계에서 오셨던 분들, 참전국 정상,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해찬 이 사람이 개소리 털은 거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이 마중할까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들에게 겁도 없이 한국의 적과 통일을
막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이분이 더군다나 특강을 하면서 이런 시브리테이션을 씹어대고 털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 할까요? 전 세계에 미안하지. 우리 6.25 도와주신 분들,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미안하지. 이분이 주둥아리 한번 터는 바람에 이렇게 갑질을 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어쨌든 이들이 신세 질 것 없는 그 나라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지도에서 아마도 북조선으로 바뀌었던가? 아니면 이 지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겠습니까? 김일성한테 먹혔으면? 이 양반이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 분이죠? 이해찬. 차라리 북으로 가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야, 깜짝 놀랐어. 아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국제 질서가 힘이면 다 된다는 그런 야만적 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이해찬 이 사람이 용인을 한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입시켜서 대한민국 고립시키려는 아주 자기만의 개같은 계획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다고 뭐 전직 당대표도 지내고 총리까지 지내신 분한테 또라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정신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볼 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아주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니, 이 양반은 전혀 세계관이 없는 분이에요. 누구? 이해찬.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푸틴의 논리를 수긍하다 보면요,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미래의 한국을 무력 침공하는 것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의 영토가 된다거나 소련의 식민지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거든.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땅을 반 뚝 잘라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어, 점령.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라는 나라 없습니다. 저것은 우리 땅을 점령한 괴뢰 도당들이에요. 우리 헌법에 돼 있어. 그 역사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우리의 헌법대로라면 우리 땅을 점령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덕대들이다. 근데 이들이 러시아나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침공을 하면은 그건 세계가 나 몰라요. 나 몰라.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안 도와줬어. 시부랄까. 지네들은 6.25 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나라를 구해줬는데 저 눈 감고 있대?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서면은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해찬 씨는 그 자체를 머릿속에 없는 거야. 오로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몰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우려가 된다. 김재구 생각입니다. 자, 이런데 여기저기 대고 또 송영길, 야, 개차반이네, 이 송영길. 세상에, 야, 오늘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자, 송영길이가 말한 겁니다.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지. 왜 그건 가만히 있냐? 검찰 너네들? 자, 이렇게, 아니, 이해찬 이 작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세계인들에게 완전 망신 아주 뻗치는 그런 망언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송영길이가 또 망언을 합니다. 이거를 용서하라고요. 국민들 보고. 용서하면 안 되지. 2024년 4월 10일 날은 대한민국 총선에서 민주당 한 석도 주지 말자. 난 그렇게 외치고 싶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송영길. 자기 그 SNS나 글을 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나 송영길 돈봉투 논란 사건 최종 수혜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 수혜자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참 얘네들 송영길 이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참 기가 막히게 소설을 써요. 그리고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 직권남용죄로 공소시효에 고발을 한 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이 입에서 또 기가 막힌 말이 털려나와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 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하더라. 이것이 중대 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릴 일 아니냐. 되묻고 싶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잘못한 게 약간 있어.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경원 저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태영호가 자기가 보좌관들이 마음을 놓지 못해가지고 보좌관들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징계 먹었잖아. 사퇴했잖아. 거기까지 과정까지 가지 않았어야지. 어쨌든 뭐 우리가 초이스는 뿌린 셈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근데 송영길이가 교묘하게 저는 죄가 하늘 땅만큼이야. 근데 우리 태영호 사건은요, 이거 사건도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가 죄 지은 거하고 같은 동급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 이들은요 공산당보다 더 심한 애들이야. 내가 볼 때.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준석이 소환해요. 유승민 소환합니다. 나경원 소환해. 그래가지고 유승민 탄압, 나경원 사퇴 압력, 안철수 배제, 노골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 만드는 행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만든 작품이다. 시부랄 거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얘만 유독 아니라는 거야. 증거 나왔니? 송영길, 당신들은 봉투까지 다 나와서 시부랄 거. 그 뭐라고 하잖아. 아울러서 아니 국회의원도 아닌데 강내구 이정근 자기들끼리 한 대화를 또 녹취록을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을 해가지고 피의 사실을 사전에 공포해 가지고 정치적 계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라이 나쁜 연기라. 아니 네가 당신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자기 사생활이나 자기가 그동안 썼던 한 10수년 썼던 휴대폰 버리고 깡통폰 사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당신은 사기꾼이고 정말 아주 나쁜 기질이 있는 사람이지요. 계획적으로 증거 인멸 정확하게 한 분이잖아요. 대화가 안 돼.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송영길 말,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난 보고 있다. 송영길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송영길이가.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이 녹취에 기초한 돈봉투 논란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 네가 검찰총장이냐? 송영길 당신이 명령 내리는 게, 지시하는 게 참 시부랄 난 대한민국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겠네. 다 지랄들이니까.
공수처는 기존의 존재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공수처장이 너하고 친하지. 공수처만 그냥 자꾸 늘어지는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죽은 고기만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일부 정치 검사들과 대비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아니, 지들이 공수처장,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그냥 무력으로 다 통과시켜서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장 갖다가 말도 박아놓고, 그리고 지금 요즘 공수처가, 정당성 있게 중립을 지키니까 지금 또 때립니다. 이게 이재명 당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내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서 어떤 총선의 평가를 내릴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오늘 대통령님 지지율도요, 아주 막 들쑥달쑥입니다. 약간 민주당스러운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 지지율 39, 40, 39, 40, 39, 40.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런데 중립을 지키는 여론조사 업체에서는요, 44.9, 44.7.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론조사 한 것까지는 44, 45%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론조사 한 것,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것은 지난주 목, 금 발표한, 여론조사 한 겁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은.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내일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발표한 것은 김재구는 100%, 49, 48, 50 이렇게 잡힌다. 제가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여론조사 발표하는 것은 48에서 50%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요, 오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1%인가? 민주당이 34%가 돼요. 민주당이 앞서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그 대통령은 40% 넘어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에게 리더십이나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막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김남국 두루두루 막 수많은 것들이 터지는데도 34%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이재명 보고 우리 TV에 공개 토론해요 이런 거나 막 구걸하고 하자고 했어. 이재명, 우리 대표님 김기현 대표님 뭐라고 하세요? 비공개도 좋다. 비공개로 하자. 또 이렇게 이러면 또 하셔. 하자고 했다가 비공개.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TV 토론 왜? 저 도둑놈하고 말번지가 약하면서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문제가 좀 있다. 대통령님 열심히 해서 지금 지지율 빠바닥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빠바닥 내려갑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 틈에 딱 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내쳐버려요? 저렇게 못하는 오랑캐 같은 그런 집단한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아주 짜증이 납니다. 날도 더운데. 어쨌든 오늘 이해찬, 송영길 정말 참 느닷없는 말,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 국군이나 국민이 정말 화를 갖다가 엄청 많이 나게 실어버리는 이해찬의 그 입 다물라. 송영길 당신 입도 다물으세요. 그러다가 국민한테 한 방에 훅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